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한 이해에서 여러분들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이 왜 중요한지, 또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은 어떠한 그 과목이어서 선수 과목으로 어떤 과목을 들은 학생이 왔으면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계속 이어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데, 강의 목차는 이렇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직으로서의 어떤 그 정체성 강의를 하려고 그러고요. 왜서 이게 중요하나 하면은 여러분들이 사회복지학이 그냥 남을 돕기 위한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는 하나의 전문가가 개입하는 전문직으로서의 전문 어떠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학문적인 내지는 전문직으로서의 아이덴티티가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죠. 그리고 전문적인 원조 관계는 어떤 건지. 그래서 여기 언어가 원조 관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상한 생각을 하실 수 있어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실 수 있어가지고 제가 가로치고 help. 돕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조를 이제 한자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기본적인 원조, 돕는 그러한 기술들은 기초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 들어가서 모델 개입이라든지 또 개인, 집단, 지역사회를 개입할 때 어떠한 기술과 지식을 끌어다가 연결시켜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두 번째 시간에도 제가 간략한 질문을 여러분한테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는 뭔가요? 네. 사회복지는 뭔가요? 여기 이 강의를 들으시는 다양한 학생들이 있을 줄 압니다만, 갑작스럽게 사회복지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좀 대체로 난감하죠.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를 설명할 때, 특히 이제 사회복지 학을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34조를 빌어서 설명을 합니다. 두 가지 기둥, 근간이 되는 사회복지의 철학과 가치의 기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헌법 제10조는 행복 추구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 제34조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게 헌법 제34조이죠. 사회복지학이란 헌법 제10조 인간의 행복 추구권과 헌법 제34조의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어떻게 하면은 전문적으로 잘 돕느냐, 이러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다시 풀어서 쓴다 그러면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 인간의 행복 추구권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잠재 능력, 또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우리 전문가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느냐? 때로는 개인, 때로는 가족, 때로는 지역사회, 이렇게 도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돕는 어떤 제도화된 사회적 서비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 그러면은 실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겁니다.
자스트로와 컬스트 애쉬먼이라는 학자는 그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사회복지사가 그 클라이언트를 돕는 데 있어서 어떨 때 돕습니까? 클라이언트가 그 시장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시장 기능에서 탈락한 클라이언트를 도울 수도 있고 아니면 모든 클라이언트를 도울 수도 있어요. 그 사회 그 기능 내지는 그 사회의 어떠한 그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데 거기서 탈락한 개인을 돕는 경우, 요거는 잔여론적인 어떤 어프로치를 쓴다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레지듀얼 어프로치를 하는 거죠. 그러한 사람만 꼭꼭 집어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다. 그럴 때는 보편적인 사회복지, 제도론적인 사회복지, 이러한 그 인스티튜셔널 어프로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클라이언트들이 언제 어디서나 잘 기능하다가도 부적응할 때가 있죠. 적응을 못할 때가 있죠. 힘들어지는 때가 있죠. 그러한 때 도와주는 게 사회복지 실천이다. 또 두 번째, 그 사회복지 실천 목적은 이거는 이제 자스트로와 컬스트 애쉬먼이 이야기한 거죠. 그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어떠한 자원과 서비스가 있어요. 우리 그 사회 제도라는 거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어떤 구조적인 그 어떤 시스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자원도 필요할 것이요, 서비스에 대한 정보도 필요할 것이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 개인이라든가 가족, 지역사회 등등 모두 그 포함된 여러 가지 시스템에 개입하는 것, 이것도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클라이언트 스스로 여기 그 자원과 기회에 더 잘 접근할 수 있도록 그 체계하고 연결해 주는 것, 이것도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자스트로와 컬스트 애쉬먼이 이야기한 사회복지 그 실천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스킬 앤 테크닉을 쓰는 게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제가 여기에 그 들어가기 전에 용어를 좀 정리를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어떤 때는 사회복지사, 어떤 때는 뭐 클라이언트, 또 개인 모델 들어갈 때는 뭐 테라피스트 내지는 뭐 PT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첫 시간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고 가면은 여러분도 이 청강을 하는 데 있어서 수강을 하는 데 있어서 깔끔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로 도움을 주는 사람, 그 사회복지사가 있겠죠. 도움을 받는 사람,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여러분들 사회복지 개론부터 배웠던 어떠한 돕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의 그 용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으로 오게 되면은 좀 더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그 처음 이 과목을 수강하거나 사회복지를 처음 듣게 되는 그 수강생일 경우에는 혼돈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쯤에 제가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몇 가지 딱 그 대비가 되게끔 정리를 해왔는데 사회복지사인데 클라이언트를 어떤 대상자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대상자라고 부를 때는 주로 기초수급 대상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때로는 뭐 대상자, 때로는 수급자, 수급 대상자 이런 용어를 씁니다. 주로 공공사회복지에서 많이 쓰겠죠. 뭐 동사무소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대상자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 좀 더 전문적으로 치료 쪽으로 가게 되면은 사회복지사를 이 테라피스트, 치료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은 사회복지사가 치료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자는 그 환자이죠. 그 patient라는 용어를 쓰는데 꼭 환자, 뭐 병이 있다, 뭐 잘못됐다 이러한 것보다도 그 치료 내지는
그 어떤 그 회복을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라피스트와 PT라는 용어를 여러분들 그 혹시 실습 나가시게 되면은 실습 사례집에 뭐 이 저 테라피스트 내지는 PT 이랬을 때 이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그 궁금해할 수도 있고 혼돈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러한 용어라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상담을 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를 상담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클라이언트를 내담자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또 반대로 그 사회복지의 기능이 최근에 와서는 그 사례관리 기능이 굉장히 강화됐고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사례관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 클라이언트를 뭐라고 부르나 하면 사례관리 대상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자와 사례관리 대상자. 최근에는 이 사례관리의 이 구축 시스템이 커뮤니티 케어로 아예 그 법적으로 정해져 가지고 법적인 용어로 커뮤니티 케어의 서비스를 전달하는 전문가를 그 사례관리자 내지는 뭐 통합 사례관리자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례관리론이라는 과목도 배우시지만 사례관리론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의 한 파트로서 한 부분으로서 여러분들이 그 잘 배우셔야 되는 이러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에는 적진 않았지만 최근에 와서는 클라이언트의 어떤 그 주권 내지는 그 어떤 권리가 강화되면서 사회복지를 하나의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품을 초이스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클라이언트를 어떤 용어로 쓰나 하면은 사용자라는 용어로 쓰기도 합니다. 사용자. 근데 사용자라고 그러지 않고 유저라고 씁니다. 유저. 그 우리 여러분들 유저라는 용어 많이 쓰시죠. 그래서 그러한 용어까지도 등장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상황이다. 이해를 하시면은 전반적으로 사회복지를 처음 듣는 학생인 경우에는 이렇게 막 용어가 헷갈려. 뭐 주어가 뭐지? 내지는 이 용어는 또 왜 갑자기 클라이언트 됐다가 뭐 내담자 됐다가 아니면 사례관리 대상자 됐다, 수급자 됐다 이렇게 오지? 혼돈스러울 수 있는데 이것을 한 번에 좀 정리하는 기회를 가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누구여야 된다? 전문가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회복지사는 그 프로답게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 그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를 그냥 그 취미로 내지는 봉사활동으로 돕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라 함은 전문적인 어떤 교육 시스템에 의해서 지식을 배우고 수련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익힌 사람, 이런 사람을 그 사회복지 전문가라고 하죠. 그리고 엄격한 그 과정과 테스트를 통해서 이 라이센스도 딴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국가고시 1급 그 자격증 시험이 있는 거죠. 국시 1급 시험. 그래서 타 전문직에서 제공되는 어떠한 그 서비스하고 차별화되거나 구분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반드시 전문가여야 하고 이것이 바로 사회복지학이라는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이다. 또 이 전문직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회복지가 이렇게 전문직이고 중요한 과목인데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돕지? 사회복지 실천 기술로는 어떤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스킬 테크닉을 구사하는 건데 그 스킬 테크닉을 어떻게 뭘 가지고 하는가? 리트머스 시험지를 이렇게 적시면 색깔이 변하나? 아니면 기계를 그 도입하나? 아니면은 어떤 도구를 가져와서 쓰나? 그게 아니라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하는 어떤 매개체는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자신이 가장 중요한 도구, 인스트루먼트예요. 여러분들 그 성악을 하시는 분은 이 목소리 내지는 자신의 그 몸통이 도구라 그러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사회복지사도 사회복지사 자신이 그 도구라는 것. 도구라 그래서 하찮은 도구가 절대 아닙니다. 전문직으로서 여러분들 자신을 활용해야 되는 그 전문직으로서의 도구를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자기 자신을 활용해서 클라이언트가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 능력을 끄집어내서 변화를 유도해낼 수 있도록 변화 매개체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도구이고 여러분들이 변화 매개체 역할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는 다양한 그 사회복지에 관한 지식을 가져야 되고 그 지식을 가지고 기술을 익혀야 되고 또 그 기술은 그냥 지식에서 바로 나온 기술이 아니라 사회복지라는 전문직의 철학과 가치를 그 내재화 시킨 그러한 그 기술을 구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정리가 됩니까? 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변화 매개체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사의 어떠한 그 자기 성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현상학적으로 사회복지 실천의 현장에는 다양한 그 클라이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를 때로는 실질적으로 때로는 그 정서적 지지를 해줄 수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직접적 실천이라고 하고 정서적인 지지 뭐 이런 게 필요한 클라이언트를 도와주는 것을 간접적 실천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 직접적 실천, 실질적인 도움은 뭡니까? 배고픈 사람한테 빵을, 지금 당장 허기 가지고 배가 고픈 사람한테는 이 음식을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옷을 준다라든가 또 그 쉼터를 연결시켜 준다라든지 또 일일 보호소에 그 안내를 해준다라든지 급작스럽게 위기의 상황에서 운송수단이 필요할 때 도와준다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그 독거노인이라든가 또 영구 임대 그 주택에 사는 클라이언트들인 경우에 이러한 직접적인 실질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목욕 서비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약 먹기 그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이러한 그 실천가들이 그 직접 또는 간접 도움을 하는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는 자기 성찰을 해야 되고 이와 필요한 여러 가지 리소스, 자원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특히 이제 사회복지사의 자기 성찰이 필요한 여러 가지 이유,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한다면 그 정서적 지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가 전문가로서 돕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영역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서적으로 지지할 때는 이러한 거 적극적으로 듣고 비심판적인 태도로 접근을 해가지고 다가가서 그들이 그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 가족, 개인, 집단, 지역사회와 같이 자원을 동원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도울 때 그냥 돕는 게 아니라 또 지식을 배워서 그냥 돕는 게 아니라 모두 중요하나 하면은 그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사회복지 실천 분야에서의 그 임상조사 연구의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요새는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근거 기반적인 그 헬핑 프로세스를 구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조사 기법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때 도울 때 그 사회복지사는 나는 저 사람을 돕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우월하다. 또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 요거를 충족하기 위해서 남을 돕는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그 사회복지사로서의 자기 성찰을 할 때 내가 클라이언트에게 있어서 괜시리 어떠한 우월감이라든가 또 어떠한 그 권력, 힘 이걸 가진 자처럼 행동하지 않을까 내지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자기도 모르게 그 늪에 빠지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사회복지사는 그 자기 분석을 해야 되고 또 실천가로서 슈퍼비전을 받는 이러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성찰, 사회복지사로서의 이 자기 성찰은 굉장히 그 중요하다. 또 이 객관적인 자기 성찰. 왜냐하면은 그 사회복지사 자체가 전문가로서의 변화 매개체이고 자기 스스로를 도구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기 성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요 5가지 질문 정도는 항상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그 예비사회복지사니까 예비사회복지사로서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도울 것인지 그리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이거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아. 그래서 효과적인 접근 방법을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그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스스로. 또 본인이 선택한 어떤 접근법이 이 클라이언트한테 잘 맞아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잘 들어먹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안 듣는단 말이죠. 이거 왜일까?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어떤 진단, 분석, 평가 이게 명확해야겠죠. 그리고 그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주는 어떤 그 팩터들, 요소들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자문자답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계속 이제 앞으로 강의가 진전되면서 그 집중되게 되는 요 모델, 또 지침 이런 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요 5가지 정도 항상 질문하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 윤리적인 그 결정은 매우 중요한데 그 근본에는 인권 존중이라는 거. 인권 존중. 제가 헌법제 그 10조와 헌법제 34조 그 행복 추구권과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 이야기했습니다. 그거는 그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인간으로서의 권리이고 또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될 어떠한 철학과 가치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인권 존중이 그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사가 실천 윤리를 계속해서 그 디벨롭 시켜야 되는데 그 과거의 윤리 기준이 최근에 와서는 또 달라질 수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발달된 어떤 산업화라든가 기계 문명이라든가 도시화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인간이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나 법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 실천 윤리도 바뀌게 되는데 그 바뀌는 여러 가지 실천 윤리에 따른 윤리적 결정을 누가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전문가로서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또 전문가로서의 그 방어가 되기 위해서 이 어떠한 근거 자료를 반드시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러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될 겁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어떠한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 지식뿐만 아니라 어떠한 가치를 통해 가지고 실천 기술을 구사하는 이러한 형태의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머릿속에 딱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계시면은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강의를 한 학기 동안 들으실 때 혼돈스럽지 않게 정리가 딱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그 윤리 강령과 윤리적인 어떤 지침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이제 학부 수업 그 필수 과목이니까 거기에 기반해서 제가 간략하게 중요한 것만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러한 그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이 이러한 지식인데 먼저 인간을 돕기 때문에 인간과 관련된 어떠한 그 심리와 행동이라든지 사회 현상에 관한 지식이 먼저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어떤 일탈 문제, 또 해체 문제 등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탈, 해체, 사회 문제, 또 그 문제에 대한 그 깊이 있는 그 백그라운드 지식,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심리 행동, 또 접근 방법, 여기에 대한 그 지식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복지학에 영향을 준 다양한 그러한 그 학문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행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그 핵심적으로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랍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학에 영향을 준 다양한 사회학, 심리학, 경제학, 최근에는 컴퓨터학, 경영학, 논리학, 또 그 철학, 다양한 이러한 학문들, 역사학, 정치학이라든지 이러한 학문들이 다 그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고, 또 이러한 그 학문들이 기반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지식에 대한 반성적 고찰을 통해서 기술을 펼칠 수 있다는 거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또 사회복지 그 전문직에 있어서 그 기반이 되는 어떤 그 어프로치 내지는 관점으로서 생태 체계적인 그 에코시스템 어프로치, 생태 체계적인 어프로치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많은 설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생태 체계적인 기반 하에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관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는 제가 하나하나 모델이라든가 접근 방법을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으로서 최소한 이런 형태의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심리학, 정신의학 등의 인간 행동, 심리와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사회생활 형태,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류학, 법학, 사회학 등 요 그 카테고리의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사회복지 그 재반 제도에 대해서 그 이용 방법이라든지 그 사회에 새로 만들어지는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사회 어떤 자원이라든지 그 주민의 특성이라든지 인구 사회학적인 백그라운드, 이것도 분석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조사 연구를 통해서 근거 기반의 그 토대로 그 클라이언트하고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일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요새는 최근에 또 다문화적인 그 사회 그 어떤 환경이 많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지식도 필요하고요. 또 사회복지 실천가로서의 어떤 그 가치, 교육, 또 윤리, 이런 것들이 다 버무려져서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밸런스,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균형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균형을 잡고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식과 그 가치를 계속해서 습득하고 재정립하고 슈퍼비전을 받고, 그리고 이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근거 기반한 조사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그 단계가 실천론에서 배우셨다시피 이렇거든요. 접수 단계, 문제에 대한 설정, 또 개입을 위한 그 계획 수립이라든지 또 실제적인 개입 활동, 평가 종결. 이게 가장 기본적인 투피시한 그러한 그 과정인데, 이 과정 속에서 각각의 단계에서 어떠한 기술들이 펼쳐져야 되는지를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하는 데 있어서 학문적인 정체성,
또 전문가로서 어떠한 지식과 기술을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